자, 이번 시간에는 9주차 1교시 수업에 연속해가지고 포인트에 대한 설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간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 짰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뭐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죠,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절대적인 주소 범위. 절대적인 이 주소값, 이게 뭐 88번지라든지 96번지, 뭐 3304번지 이런 절대적인 주소가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절대적인 주소값은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다 손 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이번 시간에 주로 이야기할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주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자, 한번 봅시다. 우리 A, B, C, D의 주소값을 갖다가 여기 A, B, C, D 주소값 출력하라 그랬어요. 출력하라 그랬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A의 주소가 3324번지였었지만은 지금 또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뭡니까? 좀 엉뚱한 주소가 나왔죠. 그죠? 아까는 2293324였는데 29327이 이렇게 됐다면 A의 주소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이 실제 물리적인 주소값을 이용해서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뭐 매번 실행시킬 때마다 이 그림을 다시 그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 교재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실제 교재에서도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요 그림에 3324 있는 주소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일단 이 주소들 전혀 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 설명하기 위해서 전혀 그려줄 필요가 없고 이 프로그램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주소값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인티저 a에다 2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뭐 a가 여기 있든 왼쪽에 있든 오른쪽은 그건 관계없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 값 얼마죠? 그게 a라고 하는 곳에 20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초기값으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에 A라는 기억자에 20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B에 30 들어가 있게 되고 C에 4.7 D에 8.3 4.7 84 여러분들 여기 내가 주소 안 적었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소 안 적었습니다. 당연히 이 주소도 이제 맨 처음에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인티저 포인터 AP에다가 0을 넣어라. 인티저 포인터 CP에다 0을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0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할 때 이 0은 숫자 0이랑 좀 헷갈려요. 보통 여기다가 이런 변수 넣을 때가 여기다 0 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포인터에다가는 숫자를 넣지를 않기로 했는데 여기다 0을 넣으면은 이거 좀 헷갈려도 이 숫자 0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0을 안 넣고 이런 글자를 쳐넣기로 하는 것이 보통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컴파일했더니 에러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요거 null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standard i.h에 미리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standard i.h에 가면은 이 null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0이라는 값이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0. 여기라고는 0이라고 하는 거는 0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0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논리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널이라고 하는 글자를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아예 그 자바라든지 이런 뭐 C# 같은 언어에서도 널이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가 아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인터 변수에다가 초기화시킬 때는 0이라고 치지 말고 널이라고 쳐야지 덜 헷갈린다 하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라이브러리 있으니까 내가 새로 적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자, 널 집어넣어라 하니까 여기에 0, 0 들어갔다 하는 거죠. 내가 굳이 여기다가 널이라고 적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0, 0 들어갔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합니다. 뭐 이거 아까 다 해봤던 거니까 이제 이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냥 프린트 문들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AP라고 하는 포인터에다가 어드레스 오브 A를 넣어라 그랬어요. 그죠? A의 주소를 넣어라. 아까 같은 경우에다 이제 주소값을 막 넣었죠. 그죠? AP에다가. 이제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 A의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은 화살표를 그리겠다는 거죠. 화살표로. 자, 화살표로 어떻게 그리느냐? 곡선을 안 그리면 곡선을 시선합시다. 앞으로 내가 포인터랑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여러분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긴가 뭔가 무슨 번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번지수가 가리키는 것을 따라가 보면 여기가 A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하게 되면은 굳이 물리적인 주소가 93,274만 2,785 이런 식으로 뭡니까 물리적인 숫자 값을 안 쓰더라도 이 프로그램 상에서의 논리적인 의미를 갖다가 충분히 표현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은 A를 가리키고 있다. 이 상황을 갖다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교재에서도 포인터랑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많이 씁니다. 화살표를 많이 쓰니까 이런 용도로 쓰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별표 AP에 이거 뭡니까? 별표 A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이죠. 그죠? 해석을 하려면 A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뭡니까? 20이죠. 그죠? 20에다가 50을 더해서 X에다 넣어라. 그러면 X값이 70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P에다가 어드레스 오브 D를 넣어라. 자, 어드레스 오브 D를 넣어라. 그러면 D의 주소가 얘죠. 그죠? 그러면은 CP에다가 D의 주소를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겁니다. D의 주소를 넣어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C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에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C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에다가 0.1을 더해가지고 Y에다 넣어라. 라면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CP에다가 어드레스 오브 C를 넣어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는 누굴 가리켰었어요? 조금 전에는 CP가 누굴 가리켰습니까? D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죠? D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CP의 값이 또 바뀐다는 겁니다. 이 주소 값이 바뀌는데 뭐로 바뀌냐면은 C의 주소로 바뀐다는 거죠. C의 주소로 바뀌는데 C는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CP가 D를 가리켰는데 오늘은 C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무슨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다 지워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이 프로그램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교재로 사용하는 프린트물의 9번째 프로그램을 참조하기로 하고,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싹 지워버렸어요.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내가 프로그램 짤 테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잘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짰습니다. A, B 값, 여기 A 값이랑 B 값을 한번 출력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짠 다음에 바로 실행시키지 말고 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쭉 눈으로 계산을 하면서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봐요. 종이에다 딱 그림을 이제 박스를 3장을 그린 다음에 A, B, C 박스 3장 그린 다음에 그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가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작업을 해봅니다. 자, 맨 처음에 A에 20 들어가 있고 그다음 B에 30이 들어가 있는데 맨 처음에 P 포인터 값은 A를 가리키도록 했어요. A를 가리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의 결과는 뭡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P가 지금 A를 가리키니까 20이죠, 그죠? 20을 더해서 P가 가리키는 곳에다 넣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원래 얼마 있었어요? 20이었는데 얘가 이제 40으로 바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P에다가 B의 주소를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B의 주소를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뭡니까? 얘가 이제 B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죠? A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40이 들어가 있죠, 그죠? B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0이 들어가 있죠, 그죠? 70에다가 또 P가 가리키는 곳이 B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40이고 여기 P가 가리키는 곳 B에다 넣어라 라고 하니까 얘는 또 100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실행시키게 되면은 하나 A는 40이 되고 B가 100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포인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프로그래밍 랭귀지 여러분들이 대충 어사인먼트문이라든지 정수형 변수의 의미 같은 거는 알고는 있는데 또 덧셈 같은 거의 의미는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누가 이렇게 짰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짜가지고 보통 A 값이랑 B 값을 출력하시오 그러면은 포인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짜는 와중에 A랑 B 값을 직접 명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다 A 이렇게 쳐줘야지 A 값이 바뀌게 되지. 이거는 A 값을 바꿨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 B 20, 30 넣은 다음에 A를 손댄 적이 없네 해가지고 여기 출력되는 결과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냥 20, 30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하게 될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봐서 알지만은 요거의 의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특이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서 한 일이 뭡니까? A 값에 20 더해 가지고 40 만들어 주고 B 값에다가 30 더하기 30 더하기 20 해가지고서 100 만들어 준 거죠, 그죠? 40 더하기 30 더하기 30 100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굳이 포인터를 안 쓰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포인터 쓸 필요 없이 내가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A는 A 플러스 20 뭡니까? 2줄에 대한 대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B 이렇게 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밑에처럼 프로그램 하겠습니까? 당연히 밑에처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미쳤다고 이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자, 포인터를 사용하는 용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위한 거는 절대 아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일이 있으면 이것처럼 이 밑에처럼 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왜 이런 걸 보여준 겁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여준 거는 포인터의 특성, 디레퍼런싱의 의미, 주소를 설정하는 법 이런 사용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 거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포인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는 겁니다. 포인터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포인터를 활용하는 진정한 사용 목적은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했듯이 네 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call by reference 참조의원 호출이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 패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9주차 3교시 수업이랑 9주차 4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call by reference 활용 방법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이 sw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를 할 건데 이 swap이라고 하는 함수는 변수 두 개의 어떤 값이 들어있을 때 그 두 개에 들어있는 값을 서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사실은 함수 자체는 간단한 함수인데 하여튼 이게 그 call by reference가 이용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C랭귀지 교재에서도 다 나오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call by reference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목적은 배열의 인덱스와 혼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색하고 조금 뭐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 이 C랭귀지를 만든 사람이 배열의 인덱스와 이제 혼용해서 쓰기 위해서 이 포인터라고 하는 문법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차후에 이제 10주차 1교시 수업이랑 10주차 2교시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파생형 데이터 변수형을 갖다가 하나 또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인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포인터만큼 또 중요한 게 배열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변수는 주로 사용 목적이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모아서 다룰 때 우리가 보통 한꺼번에 모은다는 차원에서 뭐 컬렉션 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다 한꺼번에 다루기 위한 그런 이제 변수인데요. 그걸 소개를 할 겁니다. 그걸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배열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포인터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과 혹은 포인터와 서로 혼용을 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C랭귀지 프로그램 하려면은.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수업에 연달아서 한 일주일 분량 4시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할 거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제 9주차 3교시 수업부터 10주차 2교시 수업까지 다 수업을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이 C랭귀지 수업 이런 수업 들을 때
뭐 학점을 따기 위해서, 뭐 출석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절대로 이 수업을 듣지 마세요. 이런 수업은 그런 식으로 들어봐야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가장 큰 목적은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훌륭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다음에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을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내 홈페이지에 가서 뭐 이런 자료를 확인을 하면서 좀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은 C 프로그램 이렇게 문제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도를 나갈 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문제보단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뒤에 있는 문제가 진도가 나갈수록 이제 후반부에서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없는 문제인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스스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해 달라 하는 거예요. 물 한잔 먹읍시다.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99년 두 번째 문제 테스트 2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포인터라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포멀 파라미터에 이렇게 포인터가 선언된 경우가 있고 아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디레퍼런싱 하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돼 있고 이런 형태의 사용 목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콜 바이 레퍼런스랑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 문제를 갖다 풀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다음 시간에 연속되는 요 9-3부터 9주차 3교시부터 10-2주차까지의 수업을 듣자마자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보라 라고 내가 권하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게 2차원 배열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2차원 배열이 이용이 되면서 2차원 배열과 혼용을 해서 이렇게 포인터 같은 걸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한 콜 바이 레퍼런스 문제가 있고요. 여기는 또 뭡니까? 또 2차원 배열을 이용한 어떤 그 포인터를 이용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또 포인터 문제가 있어요. 포인터 문제를 갖다가 응용하면 응용할수록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그런 문제를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한 이용한 이게 콜 바이 레퍼런스 문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아마 확인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 수업 초반에 또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포인터 처음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C랭귀지 공부,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몇 가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쭉 있다는 거죠. 전에 내가 무슨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맨 처음은 장애물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중 루프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 별짓기 프로그램을 한번 다 완성해 본 사람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넘어야 될 장애물이 이제 포인터다 하는 거죠. 이거 이중 루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넘기가 힘들어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장애물을 못 넘어가지고 이제 IT를 포기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동영상을 반복 학습을 하던 아니면은 또 뭡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내 동영상만 봐서 C랭귀지 배울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도서관에 가서 빌리든 아니면 뭐 서점에 가서 사던 C랭귀지 책을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특히 어떤 책을 구입을 하라 그랬습니까? 인터넷 서점에 가서 뭐 예스24라든지 교보문고 같은 인터넷 서점에 가서 인기 좋은 인기 순위에 이제 탑 랭크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구입을 해서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발 좀 책도 읽어가면서 좀 공부를 해주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이 포인터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진지하게 이 수업에 임하고 또 이제 학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꼭 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마스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포인터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열.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할당,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갖다가 이제 초반, 여태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짧게 만든 편입니다. 대충 뭐 25분에서 30분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점점 갈수록 동영상 강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의 깊이가 좀 깊기도 하고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범위도 좀 이제 내가 예제로 보여줘야 될 범위의 복잡성이 좀 넓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거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각오를 좀 단단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의 사용 목적, 동적 할당이다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동적 할당은 12주차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12주차에서 동적 할당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 C랭귀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제 동적 할당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이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 할당으로 좀 쉽게 프로그래밍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성 혹은 이제 활용도의 비중이 좀 떨어지는 편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바라든지 C# 같은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거 이제 다음 학기부터 배울 겁니다. 거기서는 모든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동적 할당부터 출발합니다. 동적 할당이 일상화되어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동적 할당 같은 걸 좀 더 쉽게 쉬운 마음가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라고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적 할당 사용할 때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포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직접적으로 거론을 할 여지는 없고요. 이제 자료구조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2학기 때 아마 김재훈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게 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존재와 존재, 사물과 사물, 혹은 객체와 객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이런 존재들끼리의 관계를 갖다가 표현한 용도로 이 포인터를 이용을 합니다. 내가 아까 수업 시간에 포인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주소를 명시를 안 하고 뭘 사용을 했었습니까? 화살표를 이용했었죠. 그죠? 그런 논리적으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관계에 해당하는 정보다 하는 겁니다.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짝사랑을 한다. 그러면 A로부터 B 쪽으로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짝사랑하는 관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네 번째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처음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이랑 2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몰두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익숙해지고 뭐 한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은 1번, 2번의 중요성은 별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3번, 4번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 하는 거죠. 어쨌거나 3번, 4번은 이제 차후의 문제, 이번 이제 이 수업만 하더라도 12주차 이후에 거론되는 거고,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 두 개에 대한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열의 인덱스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둬서 학습 활동을 하고,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포인터 혹은 배열과 관계되는 문제들은 꼭 좀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포인트에 대한 설명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9주차 3교시 수업부터는 조금 포인터가 어떻게 진짜로 활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갖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